일단은 함수식의 작성부터 기본 베이스를 좀 잡아봐죠. 얘는 우리가 고1 때도 워낙 많이 해서 잘 아는 내용인데 이제 3, 4차 함수일 때도 좀 얘기를 해보자고 할 거예요. 자, 네, 3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fx의 최고차항 개수를 a라고 두면 자,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a는 양수이다, 음수이다? 양수인 상태다, 그쵸?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직선 gx를 그리는데 자, 이 gx라는 함수의 기울기가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여기 있는 두 함수의 교점의 좌표가 각각 알파, 베타, 감마로 설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두 함수에 대한 차의 함수를 빨리 작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럼 fx에서 gx를 무엇했을 때? 뺐을 때. 자, 이 식은 최고차항 계수 뭐인 상태에서 a인 상태에서 몇 개의 인수가 생길 거다? 세 종류의 인수가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다, 그치? 그럼 쌤이 이제 3, 4차 함수에 대해서 지금 이런 교점의 관계들을 표현하는 식들을 다 만들어 볼 테니까 빼기 함수식 다 작성해 보세요. 너네가. 그럼 주말 끝나고도 바로 온다고요? 네. 그러면 주말 끝난 날 학원으로 오는 거예요? 네. 주말 끝난 날이 끝나는 날이 목요일이면 오는 거고 끝나는 날이 목요일이 아니면 안 오는 거지 뭐. 끝나는 날이 화요일인데. 끝나면 화요일이면 오는 거지. 자체 원래 아니야. 나 단어가 사놨잖아. 그 얘한테 초등학교 연구잖아. 자체 휴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체 휴강 때리면 쭉 휴강. 뭐 가족들 행사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그냥 오십시오. 무조건 진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말 끝나면 이제 무조건 해야겠죠. 기아 선택해서 수능 칠 사람 있습니까 혹시? 치과. 종종이야. 학교 치과. 학교도 은근 많이 뚫렸던데. 아니야. 누가 여기 앉았노? 어떤 구조 하나 해야 되지? 뭐가? 뭐야? 3번? 3번.
자, 첫 번째 거 어쨌든 3차 함수고 fx에서 gx를 뺀 빼기 함수식은요. 최고차항 계수는 a고 어디에서 뚫고? 알파에서 뚫고 베타에서 뭐하니까? 접하니까. 뚫을 때는 몇 차인수? 1차인수. 접할 때는 몇 차인수? 2차인수. 그래서 얘가 a의 x-알파 곱하기 x-베타의 제곱이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작성할 수 있다. 그쵸?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식은 fx에서 자, 이번엔 함수식을 빼는 게 아니라 상수함수를 빼니까 마이너스 상수 뭐하면? k하면 이 또한 그럼 a에서 자, 뚫고 접하는 거니까 x-알파, x-베타의 전체 제곱 구조의 식.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도 fx에서 gx를 빼면 얘는 이번엔 4차 함수니까 인수가 몇 개 생겨야 됩니까? 총 4개 생겨야 되겠다. 그쵸? 자, 둘 다 접하고 접하니까 몇 차 인수 2개씩 생긴다. 2차 인수 2개씩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쵸? 자, 또다시 여기서도 봅시다. 여기 뚫고 접하는 지점이 있으니까 fx에서 gx를 빼면 자, 여기 최고차항 계수 a에 알파랑 베타에선 뚫으니까 1차 인수 2가지가 생길 거고 자, 감마에선 접하니까 x-감마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긴다 라는 얘기고 자, 여기는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표시했는데 뚫으면서 뭐 하는 부분입니까? 접하는 부분입니다. 뚫으면서 접하면 몇 차 인수가 생깁니까? 그치, 3차 이상의 홀수차인데 어차피 4차 함수니까 fx에서 k를 뺀 함수식은 그대로 a의 x-알파의 x-베타의 3승 이런 식이다. 그렇죠? 자, 다시 여기서는요 fx에서 뭘 뺐을 때 k를 뺐을 때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베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자, 여기는 이 3차 함수에서 이 알파라는 지점에서 지금 접하는 직선이 부어지는데 그럼 이 접선은 현재 3차 함수랑 뚫으면서 뭐하고 있으니까? 접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몇 차 인수가 생겨야 된다? 3차 인수가 생기기 때문에 자, fx-gx는 a의 x-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략적인 내용 하나만 짧게 얘기해보고 하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비율 관계를 볼 건데 4차가 일단 눈에 들어오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4차 함수는 무슨 성 있는 그래프일 수밖에 없을까요? 대칭성 있는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 그치? 얘 3차 함수의 지금 절편들, 즉 여기 극값을 가진 위치들이 다 간격이 어때야 하기 때문에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지금 알파랑 베타에서 똑같은 극속값을 가지면 다시 극대를 가지는 곳은 이 둘의 평균이 몇 분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일 수밖에 없는 상태겠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도 이 관계랑 이 관계랑 빼기 함수식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그치? 똑같은 형태였죠. 여기 너 A 어디 갔니? 자, 구조가 같은 식인 거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럼 여기서는 어떤 지점이 알파, 베타의 평균이 되냐면 지금 잘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구간의 경계를 연결하는 선의 기울기는 무슨 값 정리 원래? 평균값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지점의 위치를 하나 찾은 거고 근데 여기서 함수값 2개 같으니까 얘는 평균값 정리가 아니라 누구 정리를 만족시키는? 노래 정리를 만족시키는 부분에 여기 있는 그때의 위치가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 정리의 일반적인 상황이 무슨 값 정리입니까? 평균값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두 개의 정점을 연결하는 접점과 접점을 연결하는 선의 기울기가 같은 지점이 분명히 반드시 여기 가운데 어딘가 존재한다. 그치? 자, 이 지점을 무슨 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지점이라고 그러는데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지점이라고 하는데 그 지점이 이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 있는 지점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증명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3차 함수에서도 이 뚫는 지점과 접하는 지점에 대한 자, 이 두 점을 연결한 선의 기울기는 0이다. 그치? 로레 정리를 만족시키는 구간 내에 한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치? 이 지점과 알파, 베타 사이의 비율에 대한 관계들을 우리가 오늘 밝혀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이 내용이 정리가 되면 일반화해서 자, 기울기가 있는 유의미한, 기울기가 유의미한 이 직선과도 마찬가지로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 부분과 지금 알파와 베타 사이의 비율의 관계가 분명히 일반화되면서 정리가 될 건데 오늘 그 내용들을 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 내용들을 같이 증명하고 정리를 하려면 일단 이 식의 작성이 기본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지우고 나서 그 비율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해 나가 봅시다. 3차 함수부터 볼게요. 자,
자, 먼저 3차 함수가 가지는 그 비율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먼저 비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성도 봐야 되냐면 3차 함수의 대칭성도 봐야 됩니다. 자, 3차 함수는 필연적으로 점에 대한 대칭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 그리면서 쌤이 하나씩 설명해 줄 건데,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3차 함수의 도함수 몇 차? 2차 함수의 부호 변화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다. 그치?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이 3차 함수의 2차 꼴의 도함수가 f'x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절편을 두 개 갖는 상태로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봅시다. 그럼 알파에서 3차 함수는 극 무슨 값을 가지고요? 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자, 그 다음에 베타에서 극 뭐를 가질 거고? 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현재 f'x의 값은 있잖아. 지금 여기에서의 함수 값은, 베타에서의 도함수의 함수 값은 지금 함수 fx에서의 접선의 뭐가 되는 겁니까? 기울기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여기는 f'x가 분명히 축을 기준으로 무슨 성이 있을 거니까? 대칭성이 있을 거니까 여기 있는 이 2차 도함수의 최소를 가지는 부분이 곧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의 접선 기울기 중에서 최 무슨 값이 되는 위치가 될 거고 소가 되는 위치가 될 거고, 그럼 이렇게 지금 기울기가 은인 값에서 최소가 되는 위치의 접선의 기울기의 형태는 3차 함수에서 유일하게 몇 군데만 생길 거다? 한 군데만 생길 거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지점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 이 3차 함수의 지금 점 대칭의 기준점이 되는데, 이 3차 함수는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어떻게 볼록한 그래프가 생기고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생기고. 쌤 녹화했니 혹시? 네. 다행이야. 자, 그 다음에 정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생긴다. 그치? 우리가 위로 볼록이랑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면 볼록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 볼록성이 바뀌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곡선의 볼록성이 바뀐다 그래서 얘를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곡. 말뜻은 그냥 이해할 만하다. 그치? 곡선의 볼록성이 바뀌는 위치를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3차 함수는 왜 이 점을 기준으로 반드시 대칭성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자 보자. 여기에서 쌤이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접선 기울기를 갖는 지점을 두 군데를 선정한다 치면 얘는 지금 변곡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같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 자, 그럼 이 같은 지점에서 쭉 내려가 봤을 때 여기서 생긴 음의 함수 값의 접선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생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어떤 값이 될 수밖에 없고 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 3차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지금 여기는 2차함수의 대칭축을 기준으로 양옆에서 접선 기울기가 같은 값이 되면서 이렇게 대칭성 있게 접선 기울기가 계속 똑같아지면서 곡선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럼 3차함수는 여기는 이 점을 기준으로 무슨 대칭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점 대칭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고, 알아보겠니? 자, 그래서 이 점대칭성이 생기는 점 앞으로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할 건데? 변곡점이라고 할 건데, 그럼 이 점대칭의 기준점을 알면 어떤 일들이 가능한지를 봅시다. 그럼 여기 극대 가지는 위치랑 극소 가지는 위치 또한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간격이 모조리 어떨 수밖에 없을 거고 같을 수밖에 없다를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극소랑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부분을 이렇게 쌤이 Y는 K로 묶게 될 건데, 결론을 얘기하면 여기 새롭게 만나는 부분, 뚫는 부분이 있다. 그치? 이 뚫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극대 가지는 부분과 변곡을 가지는 부분과 다시 여기 극소되는 부분이 3등분됨을 논할 거예요. 여기 간격이 모조리 같다를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내용을 지금 한번 짧게 증명을 해볼게요. 가장 단순한 상황의 3차함수를 생각한다 치면 이렇게 여기 x축 잡아놓고 여기를 지금 0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우리가 하나의 그냥 극소를 가진 부분 알파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무슨 정리를 만족시키는 위치를 찾고 싶습니까? 롤의 정리 만족시키는 거. 그렇지, 거기 찾고 싶습니다. fx의 최고차함계에서도 증명하는 단계는 그냥 제일 간단하게 1로 둡시다. A로도 상관은 없을 거야. 그럼 나는 여기 구간 내에서 f'C가 뭐 되는 부분을 찾고 싶은 거고 0 되는 부분을 찾고 싶은 거고, 여기는 함수식의 작성이 필요하다. 그쵸?
근데 여기가 x축이니까 현재 함수 fx의 식은 자 0에서 뚫으니까 x라는 인수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에서 접하니까 x-알파가 뭐가 될 건데? 제곱이 되겠다. 그쵸? 그럼 f'c가 0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미분합시다. 그럼 f'x는 앞에 거 미분하면 x-알파 제곱 더하기 자 뒤에 거 미분하면 x 곱하기 2x-알파에 속미분해봤자 얼마니까? 1이니까 그쵸? 생략되겠다. 그죠? 여기에 그럼 누구를 집어넣었을 때? C를 집어넣었을 때 뭐 되는 부분을 찾겠다? 0 되는 부분을 찾겠다. 자 C를 넣어봅시다. 그럼 C-알파의 제곱 더하기 자 2C 곱하기 C-알파가 0 되는 부분 찾을 건데 공통인수 생겼으니까 묶어내면 되지 않을까? 그럼 C-알파에 여기 앞에 남는 식 C-알파에 그대로 다시 2배 될 거니까 플러스 2C가 0 된다라가 되는 거고 그럼 C에 대해서 이 방정식을 풀면 C는 뭐가 되거나 알파가 되거나 3C가 지금 알파가 돼야 되니까 C는 몇 분의 알파? 3분의 알파가 된다는 얘기를 보인다. 그쵸? 자, 후방의 경계인 알파에서는 접성비가 당연히 0이니까 여기는 내가 찾는 위치가 맞아 아니에요? 아닌 거네. 그럼 여기 있는 이 위치를 찾으면 여기가 몇 분의 알파가 돼요? 3분의 알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잘 보자. 얘랑 분명히 접성교위 같으니까 그 점 가운데 무슨 곡점이 있을 거고 변곡점이 있을 거고 그럼 변곡은 분명히 이 둘의 평균값이 될 거니까 여기 전체 간격이 3분의 2알파다. 그치? 그럼 또다시 반으로 쪼개면 여기가 3분의 2알파라는 x좌표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뚫는 부분이랑 다시 그때 갖는 부분 다시 변곡이랑 접하는 부분의 길이 간격이 모조리 어떠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비율 관계가 항상 1대2로서 만족스럽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을 일반화하고 가봅시다. 지워볼게요. 보자.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평균값 정리 만족시키는 부분, 노래 정리 만족시키는 부분만 찾으면 얘는 뚫는 부분으로부터 한 거리 비율이 얼마만큼 되고 1되고 접하는 부분까지의 거리 비율은 얼마가 될까요? 2가 되는데 이 1대2의 비율은 사실 뭐 때문에 만들어지냐면 이 지수식에서 우리가 3참수식 작성했을 때 이 여기 지금 0이라는 인수가 생기는 인수가 몇 차 인수가 생기고 1차 인수가 생기고 알파에서 지금 접하기 때문에 몇 차 인수가 생겨서 2차 인수가 생겨서 이 위에 있는 지수 비율에 의해서 내분점이 하나 정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여기가 지금 뚫는 부분이니까 몇 차 인수 생기고 1차 인수가 생기고 여기가 접하는 부분이니까 몇 차 인수 생기면서 2차 인수 생기면서 자 그래서 뚫는 데까지는 거리 비율이 1 접하는 데까지는 거리 비율이 얼마? 2가 되도록 생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지금 3차함수의 특성이다. 그치? 이 내용을 일반화하고 나면 나머지 4차, 5차 함수에 대해서도 다 정리할 수 있는데 5차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다루니까 4차까지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해보시냐면 자 보세요. x축이 있고 나의 알파라는 나의 fx라는 함수가 뭐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 그래프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인수는 두 개만 생겨라. 여기가 지금 알파인 위치고 여기가 만약에 베타인 위치라고 하면서 fx의 함수식은 x-알파에는 n승을 가지고 x-베타에 대해서는 n제곱의 식을 가진대요.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밝힐 부분은 요 두 경계점을 연결하는 무슨 정리를 만족하는? 노래 정리를 만족하는 여기 있는 식값을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일반화해서 시작해보세요. 어떤 위치로서 판정이 될 건지. 아니 식의 구조를 보면 알파와 베타의 기준으로 여기 있는 C라는 지점은 n 대 n 무슨 점? 내분점이 생기는 거다. 그쵸? 자 이거 증명하는 건 그냥 대수적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f'x 구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서 이렇게 뒤에 거 미분하면서 이렇게 생길 거고. 그쵸? 그대로 공통인수 묶어내게 되면 x-알파랑 x-베타가 n-1개, n-1개가 공통인수니까 x-알파에 n-1승, x-베타에 n-1승 묶어내면 뭐 귀찮지만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합시다. 자 얘랑 한번 곱해진 식 나올 거니까 mx-n베타 생기고요. 맞죠? 자 다시 여기서 n과 다시 x-알파 곱한 식 생기니까 nx-n알파가 생기게 돼요. 자 이게 빵 되는 부분 찾는 건데 경계인 알파와 베타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 사이의 값은 얘밖에 안 되겠네. 그럼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자 n 더하기 nx가 그대로 넘어가면서
n 베타 플러스 n 알파가 될 거고 결론적으로 x는 우리가 많이 보던 구조의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얘는 알파와 베타에 대한 몇 대면 내분점? m 대 n 내분점이 되는 거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C라는 점의 위치를 찾아보면 알파에서 떨어진 거리 비율이 n만큼이 되고요. 베타에서 떨어진 거리 비율이 뭐일 수밖에 없는 n일 수밖에 없는 내분점이 생기는 거고 여기는 이 비율의 결정 요소는 이제 지수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m차 지수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n차 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지금 비율점이 맞추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얘는 지금 함수식을 구성할 때 인수의 종류가 몇 종류만 있으니까 두 종류만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교점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럼 얘는 인수가 몇 종류가 되는 거니까? 세 종류가 되니까 아예 곱의 미분에 대한 그치 식의 구조 자체가 얘랑 동일성은 있을까 없을까? 없는 상태겠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비율 관계를 따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노가다를 다 따지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 비율 관계를 따질 수 있는 건 자 이렇게 함수와의 교점의 상태, 즉 뚫는 지점이나 접하는 지점의 인수가 몇 종류일 때만 두 종류일 때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이 3차 함수도 뚫는 곳과 접하는 지점이 몇 종류밖에 안 생기니까 두 종류밖에 안 생기니까 일반화해서 얘를 1대2의 비율점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1대2가 되는데 아까 여기 무슨 점이 있었기 때문에 병목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율 입자리가 반으로도 나누어지면서 보통 3등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끝? 자 그러면 우리 이 병목점의 위치를 찾는 게 꽤 중요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병목점의 위치를 서술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여기 있는 이 그래프에서 우리 한번 이해를 해보고 갑시다. 자 3차함수에서 이 f'x가 최소가 진다는 말은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 무슨 값 되는 쪽? 최소가 되는 위치가 있는데 거기가 병목점의 x좌표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도함수가 위로 볼록하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최 무슨 되는 값도 될까요? 대가 되는 위치로 될 거니까 그래서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나 최대되는 위치가 무슨 점의 위치를 판정한다? 병목점의 위치를 판정한다. 됐어요? 또는 이렇게 봐도 되겠죠. 현재 우리 병목점의 그 x좌표의 위치는 2차 함수의 무슨 축입니까? 대칭 축이 됩니다. 그래서 도함수인 f'x의 대칭 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건 사실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얘는 아직 여러분들 미적분을 안 배웠으니까 원래는 쓰면 안 되는 건데 못 쓰면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쓰고 있는데 써야지. 그치? 자 봅시다. 이 2차 함수에서의 현재 여기 접선 기울기가 뭐 되는 곳이니까 0 되는 곳이다. 그치? 그럼 여기는 f'x의 접선 기울기는 f'x를 한 번 더 뭐 해야 될 거고 미분해야 될 거고 그럼 여기는 f의 2'x가 뭐 되는 곳? 0 되는 위치가 병목점이 됩니다. 3차 함수에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f2'x가 0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 점대칭성을 통해서 모두 정리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는 지금 사진을 찍어놓고 하나 정리를 해놓는 걸로 합시다. 나중에 따로 뭐 일반화되는 내용도 알면 좋긴 한데 3차 함수에서는 일단 저렇게 증명이 돼요. 태우 전화기 없나? 네. 이거 오래 전 이정이 제일 궁금한 진짜 자 먼저 3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얘기도 해보자. 그럼 아까 우리가 저 노래 정리 만족시키는 것 말고 무슨 값 정리 만족시키는 것도 평균값 정리 만족시키는 것도 똑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렇지? 그게 가능한지 확인만 하고 볼게요.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였습니다. 자 여기 함수 gx 두고요. 얘는 gx는 그러면 기울기가 m인 직선으로 두겠습니다. fx는 최고차함계수 그냥 1이라고 한번 이렇게 둬볼게요. 그럼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fx-gx의 식은요. 뭐가 되는 겁니까? x-알파 곱하기 x-베타의 전체 무엇이 되는 거고? 제곱이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 우리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 부분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치? 요 부분의 식값을 찾으려면 f'c가 여기는 직선의 기울기가 어때야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f'c가 뭐 되는 곳을 찾는 거고 m 되는 곳을 찾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는 양변의 식이 있잖아. 미분을 하게 되면 F'X에서 뭘 뺀 식이 생기게 될까? 주식수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니까? m을 뺀 식이 되는 거고. 이해했니? 그럼 여기는 이 빼기 함수의 식의 구조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증명한 식의 구조는 어떤 상태입니까? 같은 상태니까 그럼 얘를 미분하는 식이 뭐 되는 값을 찾는 겁니까? F'C가 m 되려면 F'X 마이너스 m이 뭐 되는 곳을? 0 되는 곳을 찾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이해했니? 그럼 얘가 0 된다는 지금 방정식에는 아까 우리가 왼쪽에서 풀었던 방정식의 구조가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래서 여기 지금 알파에서 뚫으니까 요 사이 거리 비율이 얼마만큼 나타날 거고 1로 나타날 거고 그치 여기까지의 거리 비율은 얼마? 2로 나타나는데 그 중간에 무슨 곡점이 있을 거니까 변곡점이 있을 거니까 이 변곡을 기준으로 현재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접선의 길이가 같은 무슨 대칭성이 있다? 정대칭성이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얘가 반으로 탁 나뉘면서 얘도 몇 대 몇이 된다? 1대 1로 성립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여기가 정대칭성이 있다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이 얘기를 합시다. 그럼 요 점이랑 요 점 P와 Q를 접선교의 같은 두 점을 연결하게 되면 걔는 반드시 무슨 점을 지나게 될까요? 변곡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내용도 보이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지금 극대값과 극소값의 점 가운데에 무슨 점이 있는 거니까? 변곡점이 있는 거니까 이 산의 높이를 알면 이 산의 높이는 자연스럽게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 산의 높이나 지금 증가와 감소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적분을 하면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적분할 때 이 내용이 다시 함께 사용될 거기 때문에 이 비율 관계는 잘 알아두시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몇 문제 보고 갈게요. 보자. 자, 그럼 핵심인 요소만 빠르게 옆에다 적어놓고 가면 3차함수가 가지는 비율과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3차함수가 극대와 극소를 가지는 그래프가 되고 쭉 가로선 그으면 여기 다시 붙는 지점까지에 대해서 여기 길이가 K면 여기도 뭐? K 여기도 뭐? K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럼 다시 여기 극대랑 똑같은 값을 찾으면 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비율이 몇 대 몇이 돼야 되니까 2대 1대가 되고 그럼 변곡에 의해서 또다시 반으로 쪼개질 거니까 요 간격이 K이기 때문에 요 간격도 뭐가 되면서 K가 되면서 요 간격도 뭐일 수밖에 없다? K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그럼 얘를 삼각함수 그래프라고 오해하는 애들이 있는데 삼각함수 그래프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비율 관계가 함께 성립하고 얘가 일반화돼서도 정리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까지.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생략하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자, 가보죠. 예를 들어서 자, 최고 차항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가 있는데 자, 얘는 x는 2와 x는 4에서 극값을 가지고요. 다시 f4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극대값이 8이라면 첫 번째 함수 fx를 구하시오. 두 번째 fx 이퀄 8이라는 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가봅시다. 시작하세요.
5점짜리다. 풀어도 상관없겠다. 깜짝 선물 주려놨거든요. 자, 이제 1번부터 봅시다. 자, 이런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비율 관계 없이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문과스럽게 최고차 계수 양수의 3차 함수니까 나중에 사실 적분되면 또 푸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아직 미분으로만 하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래 3차 함수고 2랑 4에서 극각 같는데요. 그럼 조각을 모읍니다. F'이 0이고요. F'이 4 얼마고요? 0이고 F4 얼마고요? 0이고요. 극대 8이니까 F2가 8일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래프 개형 따지면 치면 그러면 어쨌든 조건 몇 개니까? 4개니까 fx의 식을 구성하는데 이정계수가 4개가 나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죠. 그럼 으악 대입하면서 연립하는 방법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 있더라고. 우리 학원에는 없는데 처음엔 몇 명 있더라고. 자, 그럼 당연히 학원편 안 돼.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라겠죠. 자, 이렇게 3차함수 극각까지로 그리고 자, 2와 4에서 극각까지니까 앞쪽에서 극대 가지면서 여기가 2 여기가 지금 4 4에서의 함수까지 0인가 여기 이렇게 x축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는 이 노릴 정리를 만족시키는 것까지의 뚫는 지점과 접하는 지점까지 거리 비율이 원래 몇 대 몇인 것일까? 1대 2 되는 거니까 변곡까지 끊어준다 치면 3등분 된다는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전체 간격이 2기 때문에 반으로 쪼개면 자, 이 간격이 한 칸당 하나다. 그쵸? 그래서 여기 다시 뚫는 지점의 x좌표는 뭐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었다. 해서 fx의 함수식을 자, x축과의 교점이 정해진 상태니까 빠르게 최고차 함수에서 모르니 a에 x-1 곱하기 x-4의 제곱으로 정하자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조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극대가 얼마다? 8이다. 아직 얘를 안 썼다. 그쵸? 그럼 2에서 생기는 함수값이 뭐가 되도록? 8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F2가 8인 걸 쓰면 되니까 F2는 2 집어넣으면서 A 곱하기 2 집어넣으면서 4 그대로 이 값이 8이기 때문에 A는 2로 정해진다. 컷? 그럼 fx의 식은 이렇게 2에 x-1 곱하기 x-4의 제곱으로 정해집니다. 그럼 다시 나한테 fx 이꼴 8이라는 방정식을 풀라 그랬는데 그럼 신나가지고 와 쌤 저 함수식 찾았으니까 얘 8 집어넣으면서 대수적으로 식을 해석할게요. 이 얘기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다. 그쵸? 8이라는 값이 하필 딱 어디였기 때문에 극대였기 때문에 얘도 y는 8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관계를 사용해보자? 비율 관계를 같이 사용해보자는 얘기가 되네요. 자, 그럼 여기는 x좌표가 2인 상태고 변곡은 지금 3이 되고요. 그럼 여기 다시 극소되는 곳이 4인 거니까 다시 뚫는 지점은 얼마일 수밖에? 5일 수밖에 없으니 방정식에는 또는 뭐가 된다? 2 또는 8이 된다. 2에서는 무슨 근을 가지게 되죠? 중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컷! 마무리 8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2번으로 가봅시다. 최고차항 계수가 있는 3차함수 그래프가 아래와 같이 이렇게 줬대요. 보자마자 이제 막 기분이 좋아야 돼. 맞잖아. 일단 간격이 누구의 배수죠? 3의 배수야.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가끔 여기 간격이 이렇게 2짜리로 나오거든? 그럼 기분이 나빠 안 나빠? 나빠. 가끔이 아니라 있다니까. 진짜로 있어. 나중에 만나보시고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1인 거니까 여기 간격이 3의 배수일 때는 막 침이 나와요. 맛있겠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비율각에 따라서 쭈쭈 쪼개면 정곡의 x좌표는 무슨 일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그럼 극소가 되는 것이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다. 그쵸? 자 이렇게 위치를 다 판정을 했는데 f-1이 0임을 통해서 상수 k값을 찾으래요. 어떻게 찾자는 얘기일까? 교점의 위치가 명확한 두 함수와의 위치 관계가 있다. 그쵸? 그럼 나는 fx에서 뭘 뺐을 때? k를 뺐을 때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1에서 뚫는 게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쵸? 최고 차항계수는 1이니까 그대로 가져간 거고요. 그럼 여기 k값 정하기 위해서 함수값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서 f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k가 남고 0 집어넣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자 k값은 플러스 얼마일 수밖에? 4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극소값 찾으라는 내용인데 극소값 찾기 위해서 이 함수 fx의 식을 우리가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4 k 넘어가면서 작성이 되는 건데 그럼 여기다 대놓고 얘를 막 미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칭성을 그대로 쭉 이용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까 여기 마이너스 1에서 너의 함수값이 지금 얼마나 했으니 0이라 했으니 사실 여기 무슨 축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x축이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 극대값이 플러스 얼마가 됐으므로 4가 됐으므로 여기 극소값은 무슨 4일 수밖에 없을까요?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근데 눈치만 말을 해. 자꾸 왜? 나만 쳐다보면. 왜? 말을 해. 자 아니지 않아라는 눈빛을 자꾸 저한테 보내. 어디요? K가 4가 아니지 아니야. K가 왜? 나는 들이요. 아 x에 0을 넣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넣는 거구나. 까봤죠, 그쵸?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왜 눈치를 보고 있었어?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서 그쵸? 0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 넣으면 1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네 k는 2가 되네요. 큰일 날 뻔. 고마워. 자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럼 이제 극대는 2가 되는 거고 극소는 플러스 2가 아니라 무슨 2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아니 물론 0에서 극소 갖는 거 아니까 fx의 식을 정리해서 대입해도 되기는 한데 여기에다가 x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서 0 집어넣어서 극소 찾아도 되긴 한데요. 똑같이 나오기는 하는데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극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됐고요. 그럼 fx 이꼴 마이너스라는 방정식의 실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y는 마이너스 2 그으면 또다시 비율관계 쓰자는 거죠. 0에서는 무슨 근이 생기고 중근이 생기고 그럼 또다시 만나는 이 지점은 안 그래 보이지만 1대 1대 1이니까 무슨 3이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컷!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해석이었습니다. 지우고 하나 더 볼게요. 삼사참수 그래도 빨리 나가고 나서 올해 수능 특강에 이 비율관계를 모르면 아주 헤맬 수 있게 모든 문제를 만들어놨는데 수능 특강을 보면서 그 비율관계를 같이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물론 적분 나가고 나서 자 지금 x 상수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아래쪽 조건을 만족시킬 때 f5에서 f1을 뺀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래요. 자 세 가지 조건 만족시킬 두 가지 조건 만족시킬 때 가 fx는 x는 1에서 극대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x는 알파에서 극소를 갖습니다. 자 다음 네 중간고사 범위는 함수의 그래프 전까지 평균값 정리까지 너네 아마 정도로 나갈 것 같아시고 학통 1등급 인원은 2명. 결국 2명은 내 전이다 내 전. 2등급이 1급 몇 명이래? 5명이에요. 와 비선. 진짜 비싼데. 진짜 비상인데. 2등급만 2등급만 다섯. 아 2등급만 5명. 깜짝이야 5등까지 2등급이라니 어떻게 말이 안 되긴 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7명이 3등급. 빡센.
진짜 좀 가끔 속상한 게 뭐냐면 쓰지 않아도 진짜로 그냥 의미 없는 조건이 나열될 때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잘못 출제를 문제가 몇 개씩 있어요. 오, 근데 1딜하는 애들 그 조건까지 이용해 볼 수 있다. 자, 3번을 봅시다. fx가 x 함수의 교수가 있는 3차함수 fx인데 f 5 f를 찾으래요. 자, 1에서는 극대를 가지고 알파에서는 극수 가지니까 그러면 최고차항 양수니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고 여기 빠르게 1이라는 판정, 여기 빠르게 알파라는 판정은 생긴다. 그쵸? 자, 나 조건의 지분이 핵심이지 않을까요? fx가 f0가 된다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만 갖는데요. 자, f0란 건 어차피 상수값이잖아요. 그렇죠? 0에서의 함수값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x좌표가 0인 곳이 이렇게 평하고 생긴다 치면 이렇게 그어지는 게 y는 f0지 않을까? 맞죠? 그 밑에 교점 몇 개밖에 안 생기니까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이런 위치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톡톡톡톡 올라가서 y는 f0라는 상수함수랑 여기 있는 3차 함수가 무엇해야 되는 상태? 그렇지, 접하는 상태. 그럼 극소에서 접하거나 어디에서 접해야 되는데? 극대에서 접하는데 극대에서 접할 때는 이렇게 y는 f0 그리면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 돼야 되는데 애초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극소에서 접하는 게 y는 f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y는 f0가 되면 사실 얘도 꼼꼼히 따져야 되는데 0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원래 몇 군데예요? 두 군데입니다. 근데 알파는 자명하게 1보다 어떤 값이기 때문에? 큰 값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런 조건이 있나요? 없지만 그 최고차항이 양수인 함수에서 1에서 극대를 하고 알파에서 극소를 가지면 극대 다음에 극소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치, 개형상 자명한 사실이고. 그럼 여기는 얼마? 0이 되는 거였죠. 그쵸. 그럼 함수식 작성해야 되죠.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좀 해볼까? 아, 얘는 상관없겠구나. 네, 그러면 여기서 함수식을 작성해야 되니까 fx에서 상수함수 빼야 되는데 이 f0라고 두기 귀찮으니까 얘는 뭐라고 두고 그냥 k라고 두고. 그쵸? 그럼 fx에서 k를 빼면 0에서 뚫으니까 x, 그 다음에 알파에서 접하니까 x-알파의 제곱 이렇게 될 건데 알파라고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0이고 1이니까 간격이 한 칸이고 병복의 x좌표는 얼마? 2. 그럼 알파는 얼마일 수밖에? 그렇죠. 3일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가 3이 되는 상태가 되고 그럼 k를 찾아야 되는데 k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함수값이 어차피 차이니까 상수 k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 넘겨 주면서 플러스 k로 만들고 그럼 f5에서 f를 뺍시다. 5 집어넣으면 5 곱하기 4 더하기 k가 될 거고 f1인 건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4 더하기 k가 될 거니까 으짜 하고 빼주면서 20 빼기 4에서 정답은 16이 되겠다. 그렇죠? 컷! 넘어가서 자, 두 번째 예제도 보면 네 번째 예제도 보면 x3분의 계수가 있는 3차함수 fx가 녹화 중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f 프라임 3분의 11이 0보다 작다. 오늘 두 번이나 놓칠 거예요. 녹화하면서 fx는 x는 2에서 극대값 35를 갔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바로 그리겠다. 그렇죠? 최고차항 양수니까. 여기 2고요. 여기 y는 35.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함수식이 작성되거나 그래프 형태가 드러나면 여기 x좌표가 궁금하다는 생각이 막 든다. 그렇죠? 여기만 찾으면 될 거고. 근데 문제는 fx = f4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는데 두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그럼 또다시 극대나 극소에서 생겨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극소에서 접하는 구조를 만든다 치면 여기는 4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니까 여기가 얼마일 수 있다? 4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4의 위치입니다.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극 어디에서 접할 수도 있어요? 대에서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가 y는 f4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y는 f4가 되면 여기는 4가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뭐일 수도 있는? 4일 수도 있는. 자, 총 형태는 몇 가지를 다뤄야 됩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둘 다 다루어야 됩니다. 그럼 둘을 다루었을 때 무엇이 나의 문제의 답인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 존재한다? 가조건이 존재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했나요? 자, 그럼 쟤도 우리가 비율관계로 확인을 할 겁니다. 이거 치우지는 못하고. 자, 여기 쉬운 문제를 씌웁시다. 첫 번째 케이스부터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부터. 여기 4고요. 여기가 y는 35고요. 그럼 여기 반복은 얼마가 되고? 3이고 다시 만나는 지점은 얼마 되면서? 5가 되면서 가주권을 확인해보면 3분의 11인 곳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그쵸 3과 4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얘는 3과 4 사이에 있는 3분의 11에서 접선 교육의 함수가 되는 게 만족스럽냐 이거예요. 맞나요? 만족스럽죠.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도 실제로 안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 y는 35 붙게 되면 여기가 2고요. 여기가 4고요. 그치 간격이 더 좁잖아. 그러면 나온다니까. 자 그럼 변곡이랑 이렇게 쪼개게 되면 한 칸당 몇 분의 몇이 됩니까? 3분의 1. 여기 3분의 6이니까 3분의 여기 8. 여기는 3분의 10 이렇게 되고 그럼 3분의 11은 여기에 생기는 거니까 3분의 11에서 접선 교육이는 0보다 어떤 상태다? 큰 상태다. 만약에 가주권의 조건이 0보다 크다였으면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맞추라고 준 문제인 상태인 거고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 기분 좋게 fx에서 뭘 뺀 함수값이 함수식이 35를 뺀 함수식이 그쵸? 자 2에서 접하고 5에서 뚫는 최고차함계수 1인 3차함수니까 x-2의 제곱 곱하기 x-5다 이렇게 작성하겠다는 겁니다. 자 f 0 찾는 거니까 0 집어넣어서 마무리할게요. 넘어가면서 더해주면 될 거고 0 넣으면 4 곱하기 0 넣으면 마이너스 5에 플러스 35가 되니까 답은 몇이 된다? 15가 된다. 이렇게까지 마무리. 자 마지막 문제까지만 풀이하고 나서 10분 쉬었다가 다음 쪽 준비합시다. 자 예제 5번 3차함수가 교육관계가 이거 말고 또 있어. 근데 그거는 호가라에는 알면 좋아요. 근데 지금 얘처럼 막 되게 많이 쓰이진 않을 거야.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만 쓰일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알려주고 갈게요. 다음 시간에. 예제 5번을 봅시다. x 상수분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f0가 0일 때 f랑 f5는 똑같고 fx-t는 0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 되도록 하는 p의 최대값은 f이다. fx의 극소값을 찾으라. 어쨌든 교점 개수가 두 개 되는 상수함수의 교점 개수가 두 개 되는 함수가 있다는 거니까 3차함수는 그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렇죠? 이해했나요?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은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어차피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에 있는 그래프도 극대량 극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맞죠? 그러면 지금 가조건만 가지고는 원래 2랑 5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2 올 수도 있고 여기 2 올 수도 있고 여기 2 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나한테 나조건을 잘 보는 게 맞는데 자 fx = p가 넘어가면서 p를 만들었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되도록 하는 p의 최대값의 위치가 f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y밑을 쭉쭉쭉 그어가면서 교점계수가 변화하고 있는 거다. 그쵸? 얘가 교점계수가 두 개 될 수 있는 순간은 극수에서 접하거나 어디에서 접하거나 한데 극대에서 접하거나 한데 최대를 나타내는 위치는 위쪽에 있는 극대에서 접하는 거니까 자 이 표현을 통해서 함수의 극대값이 y f 뭐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논하는 거다. 그쵸?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x좌표가 얼마인 것인 거고 2랑 2가 되는 건데 2랑 5에서의 함수값이 어떻다 했으니 같다 했으니 가조건과 나조건이 그치, 절묘하게 만들어지면서 여기랑 2가 5가 설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fx의 극소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fx는 x3등에서 1이고 f0가 얼마인 것도 쓰면 되니까 0인 것도 쓰면 되니까 자, 이 상수값을 그냥 k라고 두면서 마찬가지로 fx에서 k를 뺐을 때의 함수식은 x-2의 제곱에 x-5가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자, 빵 집어넣으면서 정리하면 0 빼기 k는 4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면서 k는 몇 10이 나오게 되고요. 20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y는 20이 되는 상태고 자, 그때 극소값을 찾으라고 얘기했으니까 극소의 위치를 찾으면 간격이 총 3칸이고 일부러 3칸으로 만들어진 문제만 가지고 왔습니다. 계산하는데 시간 보내지 말라고.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얼마? 3, 4가 된다. 그치? 내가 찾고 싶은 값은 f 얼마이기 때문에 4가 되기 때문에 f4는 4 집어넣으면서 4 곱하기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가 20이니까 플러스 20까지 해서 정답은 10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컷! 고생 많으셨고 2교시에 4차함수 비율관계를 봅시다.